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M&A 거래소에 있는 여경환 이사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하는 거 제가 들으니까 제가 많이 대표님도 계시고 뭐 직장인도 계시지만 많이 팔라고 제가 많이 설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프랜차이즈 전문가라기보다는 M&A 메이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이 제가 이제 수원 영통이에요. 수원 영통인데 저쪽에 짬뽕 타임에서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영통에 있는 짬뽕 타임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 너무 잘 되셔가지고. 아, 그 본사가 어디예요? 저희는 안양 인더원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도 제가 한 세 군데 이제 미팅하고 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젤라또 업체를 갔어요. 그 젤라또만 한 16가지를 먹었어요. 너무 지금 속이 니글거려서 그래서 제가 피자도 지금 안 먹고 콜라 달라 그래서 이제 콜라 먹었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강의하는 분야가 M&A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사업 계획, 뭐 창업, 자금 조달, 뭐 개인 투자 같은 개인 투자조합 운영 뭐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제가 하는 역할은 CEO 메이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확하게. 예. 그래서 CEO 서포터나 CEO 메이커가 저의 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끝이 뭘까? 모든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생각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그 김종호 대표라고 네이버 창업 7인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한게임의 김범수 의장하고 이혜진 대표랑 삼성 SDS에서 인사팀에서 리크루팅을 다 하시고 한게임의 중국의 대표였다가 이제 엑싯을 하셔서 자기 이제 스탁옵션 받아서 엑싯을 하셔서 개인적으로는 뭐 한 1,000억 정도를 버신 분이죠. 이분이 이 형님이 뭘 하냐면은 성수동에 그 베어베터라고 하는 장애인 시설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장애인이 빵 굽고 그 다음에 명함 찍고 그래서 한 30억을 이제 들여가지고 하고 중국에다가도 학교를 세워주고 북한에 단팥빵 공장도 세워주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베어베터를 너무나 많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작업장을 전국에 자기는 뭐 한 10군데, 뭐 한 20군데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항상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돈을 벌면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를 많이 짓겠다는 분도 있어요. 제 주위에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분처럼 장애인 시설로 자기는 다 채우겠다. 그래서 저는 또 어떤 분은 알랑드 보통처럼 인생학교 만들겠다. 아니면 창업학교 만들겠다. 그 다음에 저는 CEO 메이커나 서포트가 돼야 되겠다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지금 과연 뭘 할까 내가. 사람들 대부분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래요.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근데 끝나고서 뭐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좀 안타깝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즘 진행하는 제 일이에요. 제가 프랜차이즈 부문은 한 M&A에서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뭐 IT, 그 다음에 소비재, 자동차, 뭐 하여튼 다른 분야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그 외식 부분, 비외식 부분, 프랜차이즈지만 그렇게 나눠보면 지금 저한테 온 업체들이 이제 커피나 치킨 업체, 매도자문,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업체, 아까 제가 젤라또 16가지 먹었던 업체, 그 다음에 스테이크 업체, 팥빙수 업체, 돈가스 업체, 또 고깃집 업체. 이거 주로 다 매도자문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자문도 제가 거의 양쪽을 다 지고 하는데 매도 매수를 다 양쪽을 지고 하는데 매수를 해온 분들 중에는 그 실제로 식당을 하셨던데 아니면 식자재 업체 그 다음에 전혀 상장사 중에 전혀 외식업을 하고 싶다는 업체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매수 자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비외식으로, 비외식 프랜차이즈가 저는 외식 말고도 되게 많아요. 제가 되게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하는데 요즘 방탈출 카페가 이제 선풍이었잖아요. 그 방탈출 카페 매도 자문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인형 뽑기 업체 매도 자문 하고 있고요. 그다음 헤어샵 업체 매도 자문 하고 있고, 수학학원, 키즈 카페, 액세서리 업체. 네. 이거 다 프랜차이즈잖아요. 넓게 보면은. 그래서 외식, 비외식 그렇게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쪽 맨 처음에 그 삼성물산에 제가 입사를 했고요. 그래서 삼성물산하고 한라그룹에 있으면서 주로 현업에서, 그러니까 일반 이런 현업, 그러니까 금융 쪽이 아니라 현업에서 한 10년 정도 했고, 제가 금융 쪽에 온 거는 한 이제 7년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상장사에 이제 CFO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잠깐 있었었고, 한국 M&A 거래소 오기 전에는 다윈기술금융이라고 창투사를 만드셨고, 그다음 창투사에서 이제 라이센스 반납하시고 주로 상장사에 CB, BW, EB, 그 다음에 한 80%는 그런 일이었고 20%는 M&A를 했었고, 한국 M&A 거래소 오면서 한 80%는 M&A, 한 20%는 자금 조달. 근데 딱 오면서 저희한테 이제 미팅 하시는 분의 첫 번째 니즈는 뭐냐면 돈 좀 구해주세요. 자금 조달 좀 해주세요.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안 되면 팔아주세요. 그 딱 두 개가 항상 그 저한테 요청하는 거고,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주로 제 인맥이 이제 창투사라든지 이제 금융권 쪽 인맥하고, 제가 이제 홍콩에 있었으니까 이제 해외 쪽에 자금 조달이라든지 PF라든지, 그 다음에 상장사, 비상장사의 이제 CEO 분들이라든지 CFO 분들, 그렇게 제 인맥이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네가 뭐 한 일이 뭐냐? 어디에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요거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인데, 투자 부분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M&A 자문은 제가 거래 가격으로 700억이 제가 맥시멈이었고, 그 다음에 이 자금 조달이라든지 컨설팅 쪽은 제가 뭐 한 300억이 맥시멈이었고, 제 이 1000억은 뭐냐면 제가 한라에 있을 때 무역을 했었어요. 저희 팀이 5명이었는데, 그때 러시아 철근을 뭐 중국에다 파는 삼국가 무역으로 그때 이제 1000억까지 했었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했던 부분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올 강의의 목차는 이제 뭐 M&A 중개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저 같은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M&A 정의, M&A 절차, 그 다음 한국의 M&A 스타들, 그 다음에 왜 팔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언제 팔아야 되는가, 누가 팔아야 되는가, 그 다음 기업가치 평가, 그 다음 기업가치 평가 중에서 DCF라고 하는 현금 할인 흐름법, 그 다음에 M&A 사례와 매진매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M&A 중개, 저희 그 한국 M&A 거래소가 M&A 플랫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M&A의 네이버다. 저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 저희 같은 업체가 이제 니혼 M&A 센터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중소기업의 M&A만 하고 있는데, 2007년 도쿄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 그리고 직원이 한 234명 돼요. 그 자본금 120억 되고. 근데 M&A 중개만 해요. 상장이 되어 있는데, 웃긴 거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업체는 사람하고 전화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원가가 거의 없잖아요. 인건비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고 있습니다. 230명이 1,500억 원 매출에 인당 매출액 7억 원이에요. 그리고 부채가 거의 없죠. 그리고 시총이
2조 8천억입니다. 자, 그 제가 올해 1월 달에 봤어요. 아, 이게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야, 시총이 2조 7천억이 됩니다. 일본 야후에 증시에 상장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2조 7천억이면 시총 2조 7천억이면 미래에셋대우하고 CJ 이해나무 시총이 비슷해요. 우리 이제 원화로 환산했을 때. 그만큼 제가 몸담고 있는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거예요. 요즘 뭐 4차 혁명이다 그러는데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M&A 의뢰하는 분들, 기업도 그렇고 팔겠다는 분들도 그렇고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차도 전기차로 되고 그 다음에 파리바게뜨처럼 한참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도 어떻게 보면 무인 시스템으로 많이 될 거고 로봇이 될 거고. 그건 완전히 세상에 이것처럼 뒤바뀌어지는 세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회계법인에 요거는 이제 회계 감사 부분의 수익이고 요거는 세무 쪽의 컨설팅 부분이고 여기는 M&A나 경영 컨설팅 부분의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경영 컨설팅 부분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자, 이거 대출, 투자, M&A 대부분 참 제가 좀 답답했던 게 대출하고 투자하고 M&A의 차이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숨 쉬시면 안 돼요, 한숨 쉬어. 그러니까 대출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출은. 그래서 담보를 통해서 이자를 받는 거고, 투자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리스크도 내가 다 안는 거고. M&A는 뭐냐면 저는 결혼이라고 봐요. 결혼. 피를 썩는다. 네. 피를 섞어야 되는데 그 피는 주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리스크가 뭐가 제일 클까요? 세 개 중에. 이게 이제 큰 수술, M&A가 제일 커요. M&A 잘못해서 만약에 내가 50억을 했다. 그러면 회사를 경영을 잘 못해서 50억 다 날릴 수 있잖아요. 그죠? 투자는 그만치 리스크는 적어요. 근데 수익은 수익도 똑같아요. M&A가 돈 제일 많이 법니다. 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최근에 카버 코리아라고 아세요? 카버 코리아? 네. AHC. 누구죠? 맨날 김혜수도 나오고, 전 맨 처음에 극장에서 광고할 때 막 그건 줄 알았어요. 해외권 줄 알았어요. 광고 너무 섹시하게 해가지고, 야, 이거 해외권에. 근데 최근에 카버 코리아가 PEF가 6천억, 5천억에 샀었어요. 대략. 근데 1년 6개월 만에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에다 3조에 팔았어. 1년 6개월 만에 여러분 5, 6, 30, 6배 나는 게 M&A예요. 그래서 하여튼 수익이 제일 나는 것도 M&A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A 쉽게 얘기하면 결혼인데 주식을 사는 건데 되게 중요해요. 주식의 몇 퍼센트를 사야 되는 거예요? 50%를 사야 되는 게 M&A예요. 최소한. 네. 내가 10% 산다? 20% 산다? 주식을? 30% 산다? 그럼 뭐예요? 그냥 저스트 투자예요. 투자. 주식을 내가 산다 그러면. 근데 내가 50% 플러스 한 주를 산다? 그럼 M&A예요. 왜 그러냐? 50% 플러스 한 주면 내가 어떤 거 하나는 있어요? 그렇죠. 주식을 사는 게 M&A가 아니라 경영권을 갖고 오는 게 M&A예요. 그럼 경영권이 뭐냐 그러면 주주총회를 내가 열 수 있어요. 51% 몇 퍼센트가 됐든. 근데 51%를 갖고 있으면 내가 주총을 열어서 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그 이사의 과반수를 내가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럼 이사 중에서 누구를 차지하냐? 대표이사를 또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50% 플러스 1주는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해서 내가 대표이사에 선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상한 얘기로는 경영권을 내가 갖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경영권과 이제 가장 흔한 얘기로 주식의 양수도 이제 구주라는 것은 이미 발행된 주식이겠죠. 그래서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서 내가 50%, 그러니까 51%에서 100%의 지분을 갖는 거예요. 내가 70% 가져도 되고, 내가 매수자라 그러면, 그 다음에 60% 가져도 되고, 80% 가져도 되고, 100% 가져도 되고. 그게 M&A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주식 양수도 계약서다. 이게 주식 양수도 계약서 샘플입니다. 자, 근데 또 다른 형태가 하나 뭐 있냐면은, 제가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하면은요, 만약에 대표님하고 저랑 계약, 제가 매도자예요. 네. 그리고 기업의 주주예요. 그죠? A라는 기업 주주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1억에 만약에 샀어요. 대표님 회사 주식을. 만약에 한 뭐 60%로 해서. 그러면은 제가 누구한테 줘요? 돈을? 회사의 법인에다 줘요? 아니면은 이분한테 드려야 돼요? 네. 예. 그렇죠. 이분한테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는 돈이 안 들어가죠. 그거를 구주 인수라 그럽니다. 구주 매매. 기존에 발행된 주식의 매매. 아까 얘기했던 거고, 이거는 신주예요, 신주. 신주는 뭐냐면, 제가 매도 기업이에요. 제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해.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대표님이 사는 거야. 그러면 회사로 돈이 들어가요. 그거를 신주 인수라 그래요. 회사에 만약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요? 만약에 회사 입장, 신주로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좋아요? 구주 매도가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회사를 인수할 때는 구주 매매로 할 것인가, 신주로 할 것인가, 그다음 신주랑 구주를 섞을 것인가, 그런 구조를 제가 잘 짜야 되는 게 저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결의사항, 아까 51%, 50% 한 주만 내가 갖고 있으면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수 있어서 대표이사를 내가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럼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내가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사감사 보수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결의사항이 있는데, 특별결의사항은 66.7%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경환이가 66.7%를 갖고 있어요. 그럼 만약 70%를 갖고 있어요. 그럼 특별결의사항인데, 특별결의사항은 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사랑 감사도 제가 자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합칠 수 있어요, 회사를. 그 다음에 정관도 회사가, 주식회사 다 정관이 있겠죠. 정관도 변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목적도 제가 다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수기업에 가장 갖고 싶은 주식은 얼마일 것 같아요? 66.7%. 쉽게 얘기하면 70%를 갖기 원해요.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대표이사가 횡령하고 돈도 막 빼돌리고 배임도 막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난 70%만 갖고 있으면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야, 쟤도 마음에 안 들어. 잘라. 모든 꼬투리를 잡아서. 그래서 인수기업에 제일 좋은 건 70% 이상이 제일 안정적입니다. 이게 그 자산 양수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가장 최근에 제가 이제 아주 그 예가 하나 있는 뭐였냐면은 그 자동차 부품 회사였는데 사업부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그냥 유통회사, 하나는 제조회사였어요. 유통사업부, 제조사업부. 근데 나는 유통사업부 부분만 팔고 싶어요. 그럼 유통사업부 부분만 파는 게, 일부 사업부만 파는 게 자산양수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부에서만 내가 팔고 싶어요. 만약에 프랜차이즈 막 5개 있어요, 브랜드가. 그럼 나 그 하나의 브랜드만 팔고 싶어요. 그럼 그걸 자산양수더라 그래요. 그럼 거기에는 그 사업부에서 자산 부채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만 떼서 파는 건
자산 양수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일부만 파는 거를. M&A가 결혼을 하는 단계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일단은 선을 봐야 되잖아요. 미팅을 해야 되잖아요. 미팅을 하는데 꽂혀야 돼. 일단은 그죠? 뭐 나는 저 사람 성격이 좋다든가 돈이 많다든가 아니면 뭐 키가 크다든가. 근데 저는 저희 와이프하고 제가 꽂힌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저는 여자를 키만 봐요. 일단 키가 커야 돼. 165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랑 보는데 항상 저는 뭐냐면은 그런 협상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려면은 제가 보통 매도 기업이나 매수 기업들한테 자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매도 자문 계약, 그다음에 뭐 매수 자문 계약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을 봐야 되죠. 그래서 미팅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매니지먼트 미팅을 하게 되고 매니지먼트 미팅을 하게 된 다음에 뭘 얘기를 하냐면 가격적인 부분. 그죠? 가격적인 부분 서로 상대방을 야, 이거는 10억에 팔자. 이거는 20억에 팔자. 그 가격적인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매도 기업들에 대해서 야, 이거 또 실사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MOU를 쓰는 거예요. 양해각서라고 하는 거. 그럼 MOU 쓰게 되면 그 MOU를 썼다는 얘기는 M&A 계약의 한 80%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 안에 가격, 실사 일정,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어떻게 줄 것인지 날짜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MOU 쓰면 거의 저희는 80%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OU 상에 쓰고 그 다음에 기업 실사를 하게 되죠. 그 뭐 회계장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떤 영업적인 어떤 계약서라든가 이제 그런 걸 다 보게 돼요.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일주일, 그러니까 짧게는 뭐 2일, 그 다음에 뭐 길게는 뭐 한 3일. 길게는 길게 해도 뭐 한 10일 정도? 이렇게 해서 회사를 이제 다 이제 완전히 벌거벗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한 하자가 없다, 회사가. 회계적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네, 이러면은 이제 본계약을 하게 되고, 이제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잔금 지급을 한 다음에 주총을 열어서 이제 법무사나 이제 이런 분들이 하게 되죠. 주총을 열어서 새로 이사 선임하고 그게 주주 명부에 올라가고 그게 해서 최종적으로 끝나는 게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매수 중개자문 계약서 샘플이에요. 그래서 착수금 유무. 그래서 저희가 착수금을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거는. 그래서 착수금 받으면 적게 받을 때는 30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많이 받을 때는 100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수수료율, 그다음에 계약 기간. 계약 기간 보통 1년이고요. 그다음에 그 독점이냐 비독점이냐. 그죠? 저한테 맡겼으면 1년 동안 다른 쪽에 중개 기간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매도 기업들은 독점으로 합니다. 독점 중개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매수 기업들은 대부분 비독점으로 하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매도 기업의 중개 자문을 했을 때 이게 그 티저라고 하는 건데요. 간략한 회사 소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 기업에 대한 간략한 회사 소개서. 거기에는 중요한 게 회사 이름은 안 들어갑니다. 회사 이름은 안 들어가고 대략적으로 이 회사가 뭐가 장점이 있는지, 그죠? 뭐가 단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간략한 재무제표 해서 1장, 2장 정도로 잠재, 관심, 인수기업의
저희가 티저를 이메일로 보내요. 네. 더 자세한 자료 없냐? 그러면 저희가 NDA를 받고, 그러니까 비밀 유지 계약서를 받고 그 회사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뭐 10장이 될 수도 있고 뭐 50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아주 그거는 뭐 업체마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IM을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회사 소개서나 그 다음 뭐 간략한 뭐 사업계획서 뭐 아주 좀 더 자세한 그렇게 형식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한국의 M&A 스타들, 제가 이분 누구세요? 네? 네, 저는 김승호 대표를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근데 우리 여기 단톡방에 와서 알았어요. 단톡방에 와서 알고 이런 분이 있네 하고 제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어서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 그래서 야 64년생이고 미국 이민 가셨는데 안 해본 거 없어요. 그죠? 이불 가게, 식품점, 지역신문사. 그래서 7번인가 실패하고 나중에 이제 스노우박스를 이제 하셨는데 저는 다른 건 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딱 하나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JF라고 하는 회사를 6억 원에 인수를 했어요. 그죠? 얼마에 인수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수를 했어요. 근데 몇 퍼센트를. 근데 인수 후에 분납이에요. 그죠? 인수 후 8개월 만에 전액 상환이에요. 이 얘기 뭐예요? 외상. 외상인 거잖아요. 그죠? 8개월 만에, 저한테 외상으로 주십시오? 제가 차츰차츰 갚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이분 정말 사업가로서 배포가 있네. 그러면서 이 돈이 시드머니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돈으로 스노우박스 도시락 좀 하시고 해가지고 뭐 매출을 이제 뭐 3,500 하시고 이런 이제 직접 뵙지도 못했죠. 그 이제 중앙대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CEO 메이커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이런 거 한번 하세요. 정말로. 저한테 넘기십시오. 제가 6개월 만에 갚겠습니다. 여러분 주의해. 정말. 이 정도 배포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크셨구나. 이분이. 이분 누구예요? 예, 공차죠. 예, 저는 다른 것보다는 되게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집념이 있었다. 이분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 파셨다. 예. 2014년에 공차 코리아 지분 65% 파셨잖아요. 그거 340억에. 그죠? 유니슨 캐피털이라는 이제 PUF 파셨는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는 저는 인사이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 사업 성공이라든지 어떻게 매도했냐든지 그런 것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성공 이유는 기발한 아이템이에요. 솔직히. 저는 아이템이라고 봤었고, 그 다음에 이분은 2년 만에 파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공차 코리아 설립하자마자 파실 계획을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남편분이 또 금융 쪽에 계셨었고, 그러면서 유니슨 캐피탈을 알고 있을 것 같다. 태핑을 해서 여러 방면으로. 그게 이분의 M&A 잘 파신 이유고. 이분 누구세요? 네, 저희 권익현 대표님인데 이분은 큰맘 할매 순댓국으로 제가 이제 다른 카톡방에 이분이 계시더라고요. 고분님으로. 그래서 저 솔직히 직접 안 봤어요. 뵌 적은 없는데 가맹점 450개 때 파셨죠. 미국의 이제 PF에 200억 원에 매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작은 아무나 할 수 있으나 아무나 잘 파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강초룡이라는 친구인데
저랑 2012년에 신당동 중앙시장에서 곱창집에서 먹었어요. 뭘 했냐면 알리바바를 자기가 알리바바에 한국의 의류를 팔겠다. 저를 가지고 막 저씨 알리바바 40인의 도정만 내가 알았지 알리바바는 내가 모르겠다 그 당시에. 근데 투자하면 돼. 자기가 투자하면 된대.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희 대표님이 투자를 안 하셨는데 그때 이 친구가 성공을 해서 뭘 했냐면 지분 40%를 150억 원에 NHN 엔터테인먼트에 팔았어요. 그러고서 지금도 1,700억 매출에 직원 500명으로 회사를 키웠죠. 그러니까 M&A를 하고도 자기가 경영을 하고 있어요. CEO직만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 누구죠? 제가 아주 유심히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M&A 역사를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최근에 배달의 민족 그게 앞으로 계속 잘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4N이라고 그러죠. 4N 네이버 그 다음에 넥센 그 다음에 넥슨 그 다음에 NC소프트 그 다음 또 뭐죠? 하나 N이 하나 생각이 안 난다. 근데 그 다음 세대로 옐로 모바일 그죠?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그 다음에 500볼트 근데 500볼트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M&A로 컸어요. 500볼트하고 옐로 모바일. 근데 제가 김충겸 대표랑 작년 말에 술을 먹으면서 이 친구가 25살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산업용 마스크 업체 자기가 이제 했어요. 근데 유통과 IT로 해서 돈을 벌었는데 유통은 뭘로 돈 벌었냐면요. 돈이 돈가스, 정형돈 옛날에 그거 했잖아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걸로 벌어서 지금은 뭐 하냐면 6개 회사 M&A 했었고 계속 M&A로만 해서 계열사가 26개고 2016년도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코넥스에 상장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M&A로만 계속 이제 한 거죠.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범수 의장님 이분도 삼성 SDS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PC방. 한양대 앞에서 PC방 하시고, PC방 하시다가 잘 돼서 한 게임 만드시고, 한 게임 만들어서 네이버랑 합병을 하게 된 거죠. 합병도 M&A 하나니까. 그래서 M&A는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인수기업이라 그러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